네, 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 TV입니다. 아이고, 요 보기 힘든 요 치슬송 꽃을 제가 오늘 봅니다요. 제가 작년에도 요 아이를 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아주 그냥 요렇게 요 꽃 요렇게 보세요. 이게 오후 요술꽃처럼 오후 3시 넘어서 요렇게 피었다가요 또 금방 집니다. 꽃이 뭐 벨루스 꽃이나 막 요런 꽃 닮았죠?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그냥 아주 비쌉니다. 요 아이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야 이거 정말 너무 뜨거워 갖고 오늘 요렇게 차각막을 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이고 우리 집 다육하우스 다육이가 아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걸 쳐놓고 나니까요. 오늘은요 바이솔 여름철 관리 있죠. 바이솔 키우는데 바이솔 키우기 여름철 관리하는데 아주 종합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바이솔을 제가 자구 분리도 했고 막 여러가지 심는 것도 많이 올려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여름철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여름을 잘 나야 될지 제가 키워본 그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통풍 관리인데요. 이 통풍이 정말 바이솔은 중요해요. 이거 좀 보세요. 요렇게 있는 아이들은 요렇게 자구가 안 달려가지고 요렇게 시원하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잘 견딥니다. 근데 요런 좀 보세요. 요렇게 따닥따닥 붙었죠? 이 아이들 보세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었잖아요. 이렇게 붙은 아이들은 통풍 여기 엄마를 위해 가지고 여기 요 자구를 좀 분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 자구는 봄에 달려가지고 이게 봄 동안 이렇게 커서 여름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름 동안에는 이 자구를 좀 분리를 해 주셔가지고 따로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엄마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연속으로 백두산 바이솔, 거미줄 바이솔, 그 다음에 솔방울 바이솔 연속으로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구 통풍을 위해서 그 연속 올려드렸는데요. 그거 좀 참고를 하셔서 여기 보세요. 요렇게 다 요렇게 띄어서 한랑하게 해줬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통풍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1년 내내 이게 막 자구가 달리는 게 아니고요. 봄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름에 요렇게 여름까지 지금까지 왕성하게 커가지고요. 가을에는 이제 단단해집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고 또 내년 봄에나 가야 또 이렇게 자구를 달아줍니다. 이 뭐 자구 뭐 1년 사시사철 달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배수 관리인데요. 배수 관리는 요거 이제 심으실 때 그 배수층 요런 거는 제 영상에 좀 다 있고요. 배수 그 관리하실 때 제가 흔하게 말씀드리잖아. 요렇게 요렇게 화분 보세요. 이게 화분이 푹 꺼져 계시는 분들 있죠. 통풍에도 문제가 됩니다. 요렇게 화분에 이게 이 수평에서 이렇게 푹 들어간 아이들은요. 바람이 불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차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 밑으로 푹 꺼지게 이렇게 심으신 분들은 통풍이나 배수 관리를 위해서 복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화분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세요. 봉긋하게 옆에서 보시면 전부 다 봉긋하게 돼 있죠. 이것도 좀 보세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봉긋하게 산처럼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저 멀리 보이는 솔방울도 그렇지만 여기 다 이렇게 봉긋하게 식재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식재를 하냐면은요. 이렇게 다 봉긋하게 바람이 불면은요 여기 뿔이 있죠.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통풍이 잘 되라고 제가
그렇게 심기도 하지만 또 물 같은 거를 주면은 이 배수가 쭉쭉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분에서 이렇게 좀 푹 꺼져 있는 사람 분들은요, 제가 복토하는 거 그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푹 꽂아서 여기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복토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그 영상 좀 보시고 그렇게 복토를 좀 해가지고 아이들 관리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 바이솔은요 너무 그 땡볕에 두시면 안 돼요. 차광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름에는 방 그늘이 제일 좋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 탁, 저희 장소에는 정말 바이솔이 이 서양인데요. 한 1시쯤 들어와 갖고 3시면 되면 여기 바이솔이 이렇게 그늘이 집니다. 지금 3시 반쯤인데요. 벌써 하면 그늘이 졌어요. 벌써 아까부터 그늘이 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나무에 저기 해예요. 지금 저렇게 나무에 가려져 갖고 저희는 이렇게 그늘이 진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들어와요. 바이솔 키우는 데는 여름에는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뭐 그늘을 차광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자동 차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광 얘기를 제가 왜 또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세요. 저기 있던 아이들, 저쪽에 있던 아이들, 예전에도 그 메아바이솔이랑 베이비스타가 저기서 익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이 아이가 거기서 다 익어갖고 이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이렇게 익어서 이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차광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광을 하고 제가 한 1시쯤 아주 뜨거울 때 여기 내려와 있어 보니까 정말로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이 다육이들이 제일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네 번째는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화분을요, 제가 이 햇볕에 이렇게 쨍쨍 쬐을 때 이 화분을 만져봤더니요, 화분이 막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막 뜨거운 화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 보세요. 이렇게 뭐 노지에 있든 옥상에 있든 베란다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덜 하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노지나 또 옥상이나 마당에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마당 같은데 항아리에 심어 놓으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하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바이솔 보세요. 이 항아리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가 저기 있었어요. 저 솜털 바이솔 저기에요. 그런데 이 아이 지금 뜨거워서 익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요. 이 항아리 같은 것도 이 속에서 이 열을 가하니까 만져보니까요, 세상에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큰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심어 놓으신 분들이 아마 많겠죠. 저도 이렇게 항아리를 옆으로 이렇게 깨서 이렇게 심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열을 안 받더라고요. 이렇게 넓적하게 깨져 있는 상태니까요. 이것도 제가 항아리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심은 건데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예요. 이렇게. 이 아이도 제가 오늘 낮에 만져봤더니요, 야, 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경위님처럼 이 쿠킹 호일로 싸야 되나 아니면 그늘로 옮겨야 되나, 제가 요거를 오늘 낮에 만져보고 약간 좀 걱정이 됐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뜨거우면은 요렇게 화분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이 토분이나 플라스틱이나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시멘트 화분, 이런 건 차라리 열이 덜 받아요. 이건 이제 시멘트 화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차라리 플라스틱입니다. 이거 항아리, 이게 뚜껑, 이런 거는 좀 덜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항아리 뚜껑이에요. 이게 플라스틱 고무 요런데
화분 체크를 좀 해보시고, 화분을 여러분 그 항아리나 이런 거 심어주시면은 그 화분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영양제 이제 관리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영양제를 뭐 계속 해주시나 어쩌시나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저는 영양제를요, 이거 분갈이를 할 때 그 유박을 그 거기에다 섞잖아요. 저는 이 흙에다가요. 그렇게 이제 섞고, 또 그 나중에 이렇게 할 때는 그 여기 이게 아이가 꼭 영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때는요, 물에 희석해서 유박 그름을 물에 희석해서 주기도 하지만 여기 위에 뿌려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지라서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물에 희석을 해서 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이 아이가 영양이 꼭 필요하다 이럴 때요. 근데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 철을 맞이할 때 이럴 때는 영양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동면 들어가기 전에 가을에 봄 가을로 그럴 때 저는 합니다. 그리고요, 약을 치시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약은 치지 않고요. 이게 여기 그 식재를 할 때 저는 항상 계피가루를 넣잖아요. 뿌리 내림도 도움이 되고 병충해 방지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그 계피가루를 쓰는데요. 요 계피가루를 부전나비 때문에 또 위에 뿌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계피가루를 물에 희석해서 또 뿌리기도 합니다. 요게 혹시 병충해도 있고 그럴까 봐서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합니다. 저는 그 식초 있죠. 식초를 묽게 희석해서 가끔 가다가 다육이나 요런 그 바이솔한테 그 식초물을 뿌립니다. 스프레이로 뿌립니다. 그냥 이렇게 흠뻑. 저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한 2리터짜리 저희 생수 먹는 물병 있죠. 그런 큰 병으로 한 두세 병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큰 그 물병 생수병 하는 데에서 하면은 식초를 한 생수통 한 통에 식초를 그 뚜껑으로 한 두 뚜껑 정도 붓습니다. 양을 그 큰 양에다가요. 그 뚜껑으로 그 정도 해서 뿌리기도 하고요. 가끔 가다 또 EM도 뿌립니다. 저는 뭐 이거는 그냥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물 관리가 있죠? 야,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물 관리. 장마 때 여러분 왜 물을 주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옥상에서 이 장맛비에 이 바이솔을 이 화분에서 많이 키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키우다 보다 보니까요, 제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많이 형체도 없이 다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장맛비를 맞히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물을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장맛비는 장마가 오래 가잖아요. 장마비를 이틀 3일 이렇게 맞아도요, 이렇게 가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씩 이렇게 오는 비는 가보면은요, 정말로 형체도 없이 다 녹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마비를 맞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장마에 이 아이를 물을 안 줘도요, 그 습도로 이 아이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낮도 이 아이들이 물을 안 먹어도 뭐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장마에 비가 올 때 힘들면 물을 조금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듬뿍 장마 전에 한 3일이나 5일, 늦어도 5일 전에는 이 아이들을 말리셔야 돼요. 물을 주시지 말고. 왜 그런가 하면은 장마가 끝나고 나서요, 이 화분에 이 아이도요, 이 아이도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비를 맞아서 이렇습니다. 이게 제 영상에서 이게 바이솔 이렇게 많이 보셨죠? 밑에 뿌리가 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강한 햇빛이 쫙 내리쬐면은 이 아이가 삼기는 거예요. 뿌리가
삼깁니다. 뜨거워서 뜨거워서 삼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운 좋아서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요, 이게 참 힘듭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장마비에는. 정말로 장마에 비를 여러분들이 맞으시게 된다면은요,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정말 선풍기 앞에다 이 아이를 대령해 가지고 말리셔야 돼요. 이 선풍기를 그늘에다 놓으시고 선풍기를 계속 틀으셔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그 습기가 다 마를 정도로 말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 가지고 나오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 다육이가 바이솔이요, 너무 뜨거운데 햇볕에 놓으시지 말고 반 그늘 상태로 차광을 해주시면 좋아요. 다육이나 바이솔이나 다 똑같습니다. 반 그늘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키우셔야죠. 정말로 그냥 하루아침에 떠나보내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이솔 키우기 쭉 해서 총정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육하우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